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연초에 저와 2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와 함께했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 제 곁을 묵묵히 지키며 노안과 백내장으로 두 눈을 실명했음에도 제 소리가 들리면 저에게 엉금엉금 기어와 머리를 기대던 아이였죠.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꽤 오랜 시간 제게는 제 곁을 지켜준 아이들이 있었더라고요. 점점 차가워지고 고립되어가는 현대사회에 적응하느라 저 역시 정서적으로 결핍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쳐가고 있을 때 이러한 무기력한 삶 속에서 소소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놀라운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함께했던 반려견들이 그런 존재였는데요. 얼마 전 올렸던 영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로 저희에게는 이미 친숙하신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 40여 년간 평화, 인권, 여성, 교회, 쇄신을 주제로 다룬 세계적인 강연자이자 유명한 영성작가로 UN 산하 세계평화여성 지도자회의 공동의장이기도 한 그녀가 이번에는 그녀와 함께했던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개성과 지성의 두 강아지 데니와 더피, 감정에 충실한 앵무새 레이디. 이들을 통해 조앤 수녀님은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수한 이론, 많은 독서량, 그리고 교리문답서로 배운 그 많은 지식들을 그녀는 이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삶에서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대체 우리 아이들이 조앤 수녀님께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조앤 수녀님의 동물 친구들입니다. 데니는 아일리시 셰터입니다. 벽돌색의 빛깔을 가져서 레드세트라고도 불리는 조렵견인데요. 조앤 수녀님이 친구에게서 받은 예기치 못한 생일 선물이었대요. 작은 마을에서 학교도 함께 운영하는 조그마한 수도원이라 사실 개를 키울 만한 곳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한번 키워보자고 모두 동의해줘서 데니는 그렇게 그녀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일리시 셰터라는 견종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름에서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성, 사람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떠올립니다. 조앤 수녀님의 경우 개들은 다 그냥 개인 줄 아셨대요. 하지만 개라고 다 같은 개는 아니죠. 어쨌든 아일리시 셰터는 조금 다릅니다. 아일리시 셰터 특유의 비율과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데니는 붉은 털의 늘씬한 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앤 수녀님이 원했던 건 잘 훈련된 개였대요. 이웃과 잘 지내고 아이들과 잘 놀고 막대기를 던지면 물어오고 시내에 가면 주인의 다리 옆에 딱 붙어서 걷는 그런 개 말이죠. 그래서 조앤 수녀님이 택한 첫 단계는 개를 위한 복종 훈련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강변 주차장에서 데니의 역량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앉아, 따라와, 엎드려, 이리 와, 기다려. 데니는 곧잘 훈련을 쫓아왔습니다. 다만 훈련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데니는 자신이 얼마나 빨리 터득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과정을 반복하는 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얼굴에 쓰여 있었죠. 그래도 데니는 훈련 프로그램을 잘 따르고 명령도 잘 이해했습니다. 결국 조앤 수녀님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데니를 도구쇼에 출전시키기로 한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데니는 최고의 개를 향해 조금씩 단계를 밟는 중이었다. 몇 가지 과제만 더 수행하면 우승의 영광도 맛볼 수 있었다. 다음은 기다려 과제를 수행할 차례였다. 기다려 과제를 위해서는 개에게 앉아 명령을 내린 뒤 등을 보이며 뒤돌아서서 30걸음 정도 가야 한다.
그런 다음 다시 개를 향해 뒤돌아서는 3분짜리 훈련 과제다. 나는 개 훈련사에게 배운 대로 기다려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당당하고 단호한 걸음걸이로 데니에게서 멀어졌다. 데니는 나를 보며 헐떡거리기 시작하더니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데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잠시 뒤에 데니는 무대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다. 무대 주변에는 어린아이들이 핫도그를 흔들며 강아지야, 강아지야 하고 소리쳤다. 그때 데니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밑으로 내리더니 무대를 가로질러 내달리기 시작했다. 무대 가장자리 경계선까지 훌떡 뛰어넘어 열심히 내달렸다. 보호자님, 보호자님, 개를 잡으세요. 심판이 내게 소리쳤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데니를 겨우 찾을 수 있었다. 데니는 어느 가족과 함께 앉아 간식을 먹고 있었고 나를 보고도 몸을 웅크리지 않았다. 그저 땅 위를 뒹굴며 다리를 허공에 뻗은 채 편안하게 풀밭에 누워있는데 그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그 후에 다시 참여한 도구쇼는 복종 훈련이 아니라 멋진 강아지 선발 대회였다. 이번에는 대회 최고상 트로피를 받았다. 우리로서는 이걸로 충분했다. 우리는 데니가 모두를 웃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찾게끔 내버려 두었다. 나는 개성 있는 개를 원했는데 개성 자체인 개를 갖게 된 셈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 나선 데니에게서 내가 얻은 교훈이 있다. 삶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삶은 자신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찾아내어 이를 즐기는 것이다. 네, 개성 만점 데니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가치만으로도 제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볼 때마다 느끼는 평화로움이 이 이야기에는 가득합니다. 이야기의 요점을 정리하거나 멋진 철학 문구를 곁들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잔잔한 깨달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성 있는 개를 원했는데 개성 자체인 개를 갖게 됐다는 조앤 수녀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겠죠. 외부 세계를 가라앉히고 내면 세계로 시선을 옮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그 통찰력으로 우리는 겉모습인 에고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우리 본 모습, 바로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앤 수녀님은 개성 있는 데니를 원했다가 개성 자체인 데니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영상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인데요. 절대계 속에는 암만 있을 뿐 체험은 없습니다. 삶은 신성한 상태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쁨은 존재 속에 있죠. 존재는 오로지 체험 뒤에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 나선 데니에게서 조앤 수녀님이 얻은 교훈. 삶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삶은 자신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찾아내어 이를 즐기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은 결국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을 우리는 즐겨야겠죠? 그것이 비록 내가 원했던 체험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체험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찾아가는 위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더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데니가 떠나고 그 슬픔에 잠겨 있을 무렵 조앤 수녀님께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도구쇼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의 전화였는데요. 그녀가 아는 개 훈련사가 자신이 기르던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안락사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아닌 그 개가 너무 크게 자라 없애버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가 운 나쁘게도 품종의 표준보다 몸집이 더 크게 자랐을 뿐이라는 거였어요.
여성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묻어났지만 수녀님으로서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데니를 떠나보내지 못했거든요. 개를 사랑했지만 다른 개를 드릴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얼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그 개는 죽고 말 테니 오래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더피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본문 들어보실게요. 수도원으로 작은 차가 한 대 올라오는 걸 지켜보면서 차에서 껑충거리며 뛰어나올 조그마한 황금색 강아지를 그려보았다. 이제 그 개는 넓은 초원과 개울과 숲과 완만한 언덕에서 자유롭고 활달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차 문이 열렸지만 커다란 황금개는 그저 뒷좌석에 서서 겁에 질린 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개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젊은 여성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단지 그 개가 품종의 표준보다 몸집이 더 크게 자란 뒤에는 집이 아닌 사육장에서 지냈다고 했다. 훈련사는 그 개를 도구쇼의 관중에게 친해지도록 집에서 키웠지만 훈련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야외 사육장에서 키웠다는 것이다. 쉽게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갑자기 버림받고 잊히고 홀로 남겨지고 무시당했다. 이런 인간 세상에서 그 개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을까? 개도 우울함을 느낄까? 공식적인 대답이 무엇이든 간에 이 개는 우울한 것이 분명했다. 한편으로 훈련받은 개이기도 했다. 이리 오라고 부르면 개는 터덜터덜 걸어와 바닥에 털썩 엎드려 나를 바라보았다. 신나게 오는 것도 아니었다. 개는 마음이 아플 정도로 자동적으로 움직였다. 이 개의 본 모습은 어떨까? 어떻게든 도구쇼에 출전시키려던 기대감은 더피의 고유한 모습을 없애버렸다. 더피의 삶에는 간단한 문장만 있었다. 이리 와, 앉아, 엎드려, 기다려. 더피는 노는 법을 몰랐다. 그저 내 앞에 조용히 서서 심사평만을 기다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자니 마음이 아팠다. 더피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나는 더피를 돌보는 사람은 누구도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더피에게 개의 본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생각한 선물이었다. 더피, 넌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해. 이제부터는 너 자신이 되는 법만 배우면 돼. 더피의 지혜롭고 반짝이는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난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네, 데니의 이야기와는 달리 더피의 이야기는 무겁고 먹먹하게 시작합니다. 저도 더피와 같은 종인 골든 리트리버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마치 우리 아이의 이야기인 양 마음 아프고 눈물 글썽이며 읽었는데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마다 모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대부분은 독특하기보다는 보편적이고 놀랍기보다는 평범하고 예기치 못한다기보다는 당연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기억하는 방식과 각각의 일들을 떠올릴 때 일어나는 감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은 고요한 빛을 남기며 흐릿해지죠. 또 어떤 일들은 일어났던 당시만큼이나 지금도 고통을 안겨줍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감싸고 또 어떤 일들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한번 파헤치기도 합니다. 김이나 작가의 보통의 언어들에서 악플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악플의 내용은 잊혀질지언정 아팠던 기억은 남습니다. 내가 친 바닥의 차가운 느낌은 선명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악플은 표현의 자유라는 알량한 말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진 순간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에 숨통을 조여오기 때문이죠. 더피에게는 거부라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거부를 당하는 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부는
우리가 속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속하고 싶은 사회에서 우리를 노골적으로 소외시킵니다. 그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당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당하게 되면 스스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원치 않을까봐 두려워서 무리에 끼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 안에만 머물면서 삶의 방관자가 됩니다. 거부의 경험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리 안에서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밝히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신에게까지 이를 숨깁니다. 그래서 마침내 개성과 차이로 인한 아름다움, 그리고 발휘되지 못한 재능이 고갈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를 호모 사케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현대 철학자 아감베는 호모 사케르에 대하여 살해하는 것은 가능해도 희생으로는 바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지렁이와 벌레처럼 죽여버릴 수는 있어도 희생으로 쓸 수 없는 존재들, 즉 호모 사케르로 지목된 인간은 바로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는 사회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앤 수녀님은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질문은 그럼 뭐 어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당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은 당신을 만나고 받아들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가? 이사를 가야 하나? 다른 모임에 가입해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첫 번째 질문과 같습니다. 그럼 뭐 어때? 자신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오랫동안 억눌러온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갇혀있던 자신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고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시험해 볼 수도 있죠. 사람들은 온전한 자신이 되기 시작할 때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은 활짝 꽃피우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거듭 인용했던 성자 나나크의 삶의 기준 3가지 기억하시나요? 첫째, 자신이 진귀한 보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무시할 것. 둘째, 자신을 오렌지 5개에 팔지 말 것. 세상의 기준대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말 것. 셋째,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는 보석 전문가를 만날 것.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말 것. 네. 다행히도 더피가 보석임을 알아주는 보석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공자의 말은 옳았습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때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우리가 찾은 아름다움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예상하신 것처럼 더피는 조앤 수녀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데니처럼 천방지축 강아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수도원의 자연을 만끽하고 이에 행복해하는 시인, 시견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피처럼 나비를 쫓고 꽃향기를 맡기 시작할 때 세상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겠죠.
가을의 끝이 보입니다. 여승 리오넨의 시 한 구절로 오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아, 앵무새 레이디는 왜 소개하지 않느냐고요? 레이디는 신비주의로 남겨놓을게요.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레이디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 눈은 가을의 아름다움을 66번이나 보았다네. 더 이상 묻지 마오. 바람이 일지 않을 때 소나무 소리를 들으리.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